안녕하세요. 사슴기록입니다. 오늘은 1억 모으는 거에 대해서, 돈 모으는 것에 대한 의지와 인내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테크 서적이나 많은 경제 영상을 보면 시드 1억을 모으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인생에서 1억을 모은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요즘 1억을 돈으로 보지 않는 사회가 되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회 초년생이 1억 모으기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란 돈을 모아봐야 되는 이유는 의지력, 돈의 가치 등을 크게 느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억을 힘들게 모은 사람이 절대로 그 1억을 헛되게 쓰지 않겠죠. 신중하게 투자하겠죠. 오늘은 제가 모았던 과정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전 사고방식이 이렇습니다. 저의 방식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각자의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것을 얻으려면 어떤 것을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중점은 내 생활을 포기하고 거지처럼 살기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빨리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모을 때 취업하고 나서부터 모아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모을 수 있는 시기부터 바로 모아야 하고, 그런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멘토가 주위에 있다면 더 좋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이나 동생들 혹은 직장 상사에게 이 이야기를 항상 해줍니다. 취업하기 전이기 때문에 용돈이나 알바에서 번 돈들로 얼마 되지 않겠죠. 근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시간이 지나면 복리효과로 정말 큰 돈이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 자주 하시잖아요. 내가 아마존을 10년 전에 샀다면, 내가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면, 돈 모으는 건 빠르게 시작하고 올바른 투자를 가르치면 목돈을 빨리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 사촌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20살에 모으기와 투자를 시작했고, 제 직장 상사의 자녀는 초등학생인데 주식을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10년 뒤 이들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친구입니다. 친구 정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면 내 눈에 보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 사람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이익에 의해서 만나는 사이인 건지. 일단 사람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돈의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 내 목표인 1억을 채우기 위해서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어감이 이상하지만 친구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어떤 이익을 위해 만나는 관계는 내가 그 이익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용만 당하겠죠. 그런 관계에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비웃고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시기와 질투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시고 아니다 싶은 인연에 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절대로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자동차가 될 수 있겠고 여자분들은 가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다고 해도 이동수단의 가치로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내가 사는 물건들이 내 필요에 의한 소비인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의 수단인지의 판단 여부는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카푸어를 보면 웃깁니다. 남에게 보이는 과시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100% 고생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분수에 맞는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시를 위해서 무리를 하는 것보다 내가 이 정도의 차를 타도 될 만한 자리에 갔을 때 그 차를 타는 것이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는 예적금을 하지 않습니다. 1억이란 시드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 쪼개기를 먼저 합니다. 경조사비 통장, 여행 통장, 병원비 통장, 용돈 통장, 이렇게 나누고 나면 남은 금액 전부를 투자를 합니다. 용돈 통장에서 돈이 남게 되면 그 남은 돈 또한 투자를 하죠. 저는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로 우량주에 묻어둡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에 1억의 예금을 예치했습니다. 최근 오른 금리를 감안해서 3%의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늘어난 나의 재산은 300만 원이죠. 그런데 은행은 내가 넣어둔 1억을 가지고 다른 곳에 빌려주고 더 높은 이자를 받겠죠. 그럼 누구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걸까요? 다음은
1억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2.4%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240만원 정도의 배당 수익이 있겠죠. 그런데 주식 투자는 이것 외에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시세 차익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기업은 주가도 상승하기 마련이죠. 물론 그 사이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꾸준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었습니다.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예시로 삼성전자를 들었지만 나의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애플, 구글, 비자, 존슨앤존슨, 텐센트. 앞전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드렸었죠. 요즘에는 공부할 수 있게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5번째, 경조사.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혹은 몇 년간 서로 보지 않은 사이라면 굳이 결혼식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체면치레 하지 마세요. 상대도 충분히 이해할 거고 몇 년 만에 연락하는 사이라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초대한 것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장례식장은 꼭 가세요.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인간관계는 평생 가고 제 경험상 슬픈 일에 섭섭한 감정은 평생 기억합니다. 6번째, 궁상 맞네. 궁상 맞게 왜 그래? 야, 너는 왜 치사하게 돈 몇 푼에 그러냐? 이런 말을 듣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궁상 맞게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젊은 때는 내 신체 건강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걸쳐 입어도 기본은 하고 상대적으로 아름답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돈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궁상 맞게 자식들한테 눈치 봐야 되고 남들은 은퇴하고 다 쉬고 여행 다니는데 돈 없어서 계속 남 밑에서 일해야 되고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나보다 나이 어린 친구를 상사로 모시면 예 해야 되고 아픈데 병원 갈 돈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어떤 것이 더 궁상맞은 인생일까요? 일을 해야 삶의 활력이 넘친다고요? 동의합니다. 근데 자기 일,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 한정이에요. 남 밑에서 싫은 소리 들어가며 아침에 인상 쓰면서 출근하면서 삶의 활력이요? 남 밑에서 일하면서 남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직원으로 일하는 삶이 무슨 삶의 활력입니까? 일시적으로 그렇잖아요. 누구나 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즐기고 싶어서 애써 외면하죠. 그러면 후회할 시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7번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참고 버티십시오. 인내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구체적인 계획과 인내력이 있다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목표는 없습니다. 현실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내 월급이 얼마이고 내가 매달 얼마를 몇 년간 모아서 1억이란 존잣돈을 만들 것인지 엑셀에 정리를 해보세요. 언제쯤이면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목표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더 줄일 수는 없는지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무작정 모으기를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모으기가 완료되면 그 다음 과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같은 다른 투자 방식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1억이라는 관문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 다음 스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을 벗어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부자는 적고 서민이 많은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나는 안 돼 하고 포기를 한다면 난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내 가족, 내 자녀에게도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뿐인 인생에서 난 할 수 없어, 난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고 사는 것보다 저라면 벗어나려고 온갖 발버둥을 쳐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지방대학교를 졸업했고 중소기업을 정정긍긍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발버둥을 치니까 인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래 돈을 모으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돈이 돈을 벌어다 주면서 모으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저는 그 과정을 경험을 했고 좀 어감상 세게 말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활해왔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이 너무 하기 싫으면 출근하면서 불평불만 인상 쓰지 마시고 그 출근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아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의 값어치를 난 안 돼, 난 안 될 거야
난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싸구려 말로 포기하지 마세요. 의지와 계획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이룰 수 있습니다. 1억부터 모아보세요. 그래야 그 다음 과정이 보입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은 비록 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채널이지만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아서 경제적 자유를 성취하셔서 남의 삶이 아닌, 남의 시간이 아닌 온전한 나의 삶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